잠깐 숨 돌리시는 동안 네. 제가 교수님 말씀을 조금 좀 저기하게 정리를 감히 드리자면 아까 이제 검사들을 위한 거다라고 네네. 말씀하셨잖아요. 예. 순전히 검사들을 위한 그렇습니다. 거다. 저는 두 가지에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일단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을 고소하겠다는 그대로 안 돼.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기관 이름이 공소청인데 왜 검찰총장이 됩니까? 네. 그러면 경찰청장은 치안총장이라고 부를 겁니까? 그렇지. 청이 있으면 다 청장이지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다음 검찰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걸 그렇지. 명확히 드러낸 것이고 그렇지. 이 의도가 왜 또 확실하냐면 이거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역시 검찰 개혁을 추진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저도 청와대 나중에 들어가서 들은 얘기인데 당시에 대검 차장 봉욱 봉욱? 당시에 근무하던 갑자기 봉욱이 튀어나오네요.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검 차장 봉욱 대검차장 검찰총장은 잘 아시는 문무일이었죠. 문무일. 네, 대검 차장이 봉욱이었습니다.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 법무부 검찰국장 박균택. 의원이죠 지금. 예, 당시에 대검 형사정책기획단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형사정책 미래기획단장이라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단장이 김웅. 네. 씨, 어디 갔어요 요새 안 보이고. 자, 이때 민정수석실의 봉욱 대검 차장과 김웅이가 집요하게 면담 신청을 합니다. 이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사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마련했고 그거를 이 정도 선을 마지노선으로 하면은 검찰이 반발이 없이 따라갈 겁니다. 저희가 획기적인 안을 마련했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일을 뭔가 줄여주고 도움을 주는 것처럼 그렇지. 했군요. 문재인 정부 초기 얘기예요. 네. 그때 대검 차장 봉욱이 와서 보고했던 내용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진짜요? 네. 진짜로? 이걸 그대로 했던 거예요. 안 그래도 12월 11일 문건에 봉욱이 이름이 있더라고요. 이거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심각한 일인지. 그 전부터 그러면 그 똑똑하신 분이 호루라기를 좀 부셔야지. 계속 얘기했어요. 이게 민정수석과 민정비서관이 아이고. 검찰 출신일 때 무슨 일이 생길 수 있는지 계속 말씀드렸고 중간중간에 이 얘기가 있을 때마다 정부에서 총리 주도로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서 잘 가고 있으니까 일단 믿고 기다려라라는 말을 믿었죠. 자 일단 지금 청와대에 근무하는 민정수석 약간 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 저도 잠깐 그러고 나서 고개를 돌려보니까 어떡하냐. 나 모릅니다. 뭐 상황이 이렇게 된 거지. 뭐 내가 뭐 이렇게 뭐 기획한 거 아닙니다. 자 청와대 정무비서관 네. 김병욱 정무비서관님 따뜻한 위로의 박수 모시겠습니다. 정무적으로 상황해진 거. 정무적 판단이 오늘 조금 이 시트에는 그게 없는데. 저도 예. 예, 저도 이렇게 진행할 생각이 없었어요. 예. 일단 뭐 우프라데스의 일원이시니까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김병욱 정무비서관님은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입니다. 오랜 인연이 있고요. 네. 그런데 지난 총선 때 바이든 날리면 김은혜한테 진 분입니다. 네, 이것만 생각하면 정말 이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제가 우리 제가 근데 비서관님 말씀드렸잖아요. 매불 씨한 두세 번만 불러주셨으면 이길 수 있었다고. 아 맞다. 그래서 내 욕 많이 먹었 욕 많이 먹었잖아요. 맞아. 채팅방에서. 죄송. 바디 프로까지 그거 찍었는데. 맞아. 그래서 내 욕 많이 먹었지. 우리 정무비서관님. 네. 검찰개혁 관련해 가지고 뭐 저희가 이야기를 짧게만 할게요. 이 얘기는. 네. 대통령이 또 관련해서 입장을 냈고 김민석 총리도 입장을 냈는데 그 입장 낸 것부터 일단 잠깐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죠. 네, 검찰 개혁 및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을 냈고요. 네. 그리고 김민석 총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는 그동안 일관되게 폐지가 원칙임을 밝혀왔다.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당과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걱정했던 그 굉장히 큰 쟁점 중에 하나가 보안 수사권 문제인데 네. 김민석 총리가 그동안에 정부 관계자 중에 가장 분명하게 표현을 했어요. 보안 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기자들이 정성호 장관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네.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총리가 폐지가 원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고 물어봤어요. 출근길에 물어봐 버렸어. 네.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함께 보시죠. 이번 공소청 법안에는
보안 수사에 관련된 조항이 단 하나도 없어요. 갑자기 뭐 보안 수사 문제가 쟁점이 됐는데 지금은 뭐 공수처와 중수청을 어떻게 조직하고 일단 출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런 게 쟁점이에요. 국무총리가 뭐 보안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기도 했는데 뭐 그 취지는 뭐 총리가 어떤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뭐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다도 대통령께서 출국하시면서 수기를 했으면 좋겠다. 네, 좀 심사숙고하면서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가고 논의해달라고 하는 취지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뭐 국회에서 뭐 우리 당뿐만 아니라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이런 건 이제 논의를 좀 잘 해봐야겠죠. 네. 야, 총리와 장관의 온도 차가 굉장히 뭔가 커 보이거든요. 저는 그렇거든요. 일단 네. 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위해서 순방 중이신데 저런 메시지를 내셨다라고 하는 거는 이 상황이 되게 중대하다고 지금 인식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 대통령 입장에서요? 예, 그리고 예. 이 정부 제출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담겨 있다고 느낍니다. 네. 총리가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좀 불만이 있는데 보안수사권은 폐지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보안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폐지가 원칙이라고 했어요. 폐지가 원칙이라는 얘기는 아니 당연히 원칙이지. 그러면 그동안에 여기에 따라붙을 수 있는 말이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습니다라는 말이 따라붙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나? 그리고 그동안에 수기를 총리를 중심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전에도 말씀했어요 대통령이. 네. 그걸 지금 와가지고 또 수기하겠다. 누구랑 수기할 건데. 수기를 위해서 자문위원회도 만들어 놓고 그 검찰개혁 추진단에 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줄줄이 얘기하잖아요.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우리가 낸 의견도 아닌데 이렇게 발표해버렸더라. 그리고 사퇴하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저는 그 설명을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방금 말씀하신 부분만 잠깐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개혁 추진단에서 이 정부 법안을 넘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들이 크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총 16명 중에 6명이 이제 반발하면서 사의를 표했는데 일단 반발 내용 잠깐 짧게 몇 가지만 좀 볼까요? 네, 서보학 교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표한 법안 내용은 자문위 의견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 네. 앞으로 자문위가 보안 수사권 논의를 이어갈 텐데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 건 큰 의미가 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김필성 변호사도 지금 나온 안은 개혁 추진단 자문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대로 가면 검찰은 개혁은커녕 오히려 더 강한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최강욱 변호사가 생각보다 좀 발언이 세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너무 세갖고. 제 옆에서 막 열기가 막 내가 굉장히 좀 다운을 해야 될 것 같아. 우리 청와대 정무비서관님. 네. 지금 총리의 메시지와 법무부 장관의 메시지에는 온도차가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정무적으로 정무비서관님이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사실 뭐 우리가 검찰 개혁에 있어서 빼놓지 않고 생각해야 될 게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검사와의 대화일 겁니다. 그 전에 네. 강금실 장관을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그렇습니다. 검찰의 인사에 있어서 기수를 파기하고 네. 그런 인사에 대해서 검찰들이 반발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니 이건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인데 왜 검찰이 이러지 그러면서 그렇지만 대화를 하자. 그리고 이 검찰과의 대화가 아닌 국민과의 대화를 아마 그게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중계를 한 첫 케이스는 아니겠지만 네. 국민과의 대화를 생중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검찰 내부에 강고한 뭐 카르텔이라고 표현할까요? 기득권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대통령도 깨기 힘드니까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이 검찰 문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장면이 떠올라요. 네. 그만큼 어려운 과제인 거죠. 어려워요. 어려운 과제입니다. 예, 어렵죠. 지금 이제 정성호 장관님하고 김인수 총리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작년 8월에 정청래 지도부와 대통령과 청와대 만찬에서 이루어진 합의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한다. 네. 그리고 이번 정기국회 정부조직법 개정할 때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분리를 반영한다. 네. 그리고 보안수사권을 비롯한 뭐 그건 아니었지만 나머지는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가 심의를 통해서 통과시킨다. 네. 이게 이제 그때 합의된 네. 큰 그 로드맵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마 정성호 장관님은 그 로드맵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 네. 국무총리님은
그때 그 로드맵이지만 지금 지지자들의 검찰계에 대한 열망이 너무 뜨거우니 네.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다를 수 있는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뭐 같은 사안을 두고 약간의 두루뭉술한 장점을 쓰시는데 제가 그거 하나 그럼 여쭤볼게요. 예. 뭐 정무비서관님이 아실지 모르실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분야는 저희 수석실 소관은 아니죠. 아니죠. 네. 그래서 답을 안 하셔도 되고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공소청에 보안 수사권을 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아니면은 그런 생각도 없고 지금 둘지 말지 그거를 좀 같이 이야기하자는 입장이에요. 아니면 좀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 문제 관련돼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서 네. 정리하자라는 입장이죠. 아니, 근데 그건 이번에는 저기 이제 공소청 그러니까 투수법 나와 형사소송법을 있잖아요. 개정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건 해야죠. 네, 해야 되는데 일단 그 생각이 제가 궁금해가지고. 개인 생각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럼 아마 이 자문위에서도 보안수사권은 논의가 아직은 덜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법안 올라온 것도 공소청, 수송청 설치에 관한 네. 법률만 올라와 있는 거고 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안 올라와 있는데 예. 이제 왜 같이 안 했어요? 그리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작년 짝꿍인데. 8월에 큰 이제 로드맵 합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 그- 부분을 아니 정무비서관님 그렇게 말씀해 주실 수밖에 없는데 아, 네. 제가 보기에 이 내용도 문제지만 제일 심각한 거는 네. 검찰 검찰 출신들이 침대 축구에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10월 달까지 출범을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왜 빼고 했냐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맞아요. 네. 시간이 더 걸리죠. 형사소송법을 빼놔야지. 아 침대 축구다. 네. 그리고 이런 식의 쟁점을 던져놔야지 시간이 또 가죠. 이거를 저는 걱정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침대 축구라면 침대 축구로 얻고 싶은 건 뭐예요? 이게 지연되면은 바로 이제 선거 오잖아요. 예, 지방선거 6월에. 네, 지방선거 전까지 선거가 가까우면 가까워질수록 당에서는 관심이 떨어지거든요. 선거에 집중해야 돼요. 뭐 그건 맞겠죠. 그러면 국회 논의도 지연된다고요. 네. 그게 1차적인 목표고. 아니 그럼 검찰청 폐지법 네. 이미 그거 다 의결까지 끝난 건데 네. 그 10월에 그 시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무조건 이거 시행해야 만약에 돼요. 정리 안 되면은 그 법도 이제 다시 바꿔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렇게 돼도 상관없이 검찰만 유지하면 되니까 이자들의 입장에서는 침대 축구가 성공하면 아,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하나는 과거 정치 검찰의 수법에 의하면 이런 식으로 이 쟁점을 부각시켜 시끄럽게 해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선거 앞에마다 정치 검찰이 하던 수법이야 이게. 저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선거를 앞두고 선거를- 지방선거는 사실 검찰개혁이 쟁점이 되면 안 되는 선거예요. 그렇죠. 근데 검찰개혁이 쟁점이 되고 이러네 저러네 지금 법이 잘 됐네 잘못됐네 보안수사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러네.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맞습니다. 네. 그걸 노리는 거예요. 지금도 댓글이 안 좋아요. 아까 이제 우리 김병욱 비서관님 노무현 대통령의 검사가 제가 말씀하셨는데 모든 국민들이 다 기억하고 있어요. 네. 22년 전이에요. 23년 전이에요. 네. 23년 23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어요. 이것들이 어떻게 집단적으로 움직이고 어떻게 준동하는지. 네. 근데 지금 와가지고 또 그 수법을 똑같이 쓰고 있고 예전에 했던 방식을 그대로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발표되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생각했던 이들의 침대축구 수법이 고스란히 또 먹히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게 통과가 안 되고 그냥 가잖아요. 형사소송법을 개정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우리는 다 수사할 수 있다 하면서 다시 또 할 거예요. 실제로 지금 형사소송법에는 보안 수사권을 그럼 다 할 수 있다니까. 들어가 있으니까 네, 지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구성됐을 때부터 자문위원들도 마찬가지고 바깥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을 같이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안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 변호사님 말씀처럼 댓글에서도 의견이 막 분분하고 맞아요. 예, 시끄러워. 그 사실은 검찰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진심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정말 검찰로부터 갖은 고초와 불법 기소, 부당한 처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검찰 개혁의 정말로 요구가 국민적 요구가 네. 발생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을 꼭 믿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회 공이 넘어갔습니다. 국회에서 수기를 해서 논의를 해서 결과를 가져오면은 정부는 수렴하라고 명령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지시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진지하게 네. 예, 함께 논의를 하고 공론회장을 만들어 나가서 좋은 결론을 만들어 오면 대통령 지시대로 네. 그 방안대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지리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과정에서 또 검찰의 분탕이 있을 가능성 네. 배제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신 네, 거죠? 저는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잘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의 분탕질 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야. 네, 당을 대표해서 또 나와주셨는데요. 당청간에 지금 이견이 있나요? 이견 전혀 없고. 아, 지금 당을 대통령께서도- 대표해서 나오셨습니다. 네, 사실 저도 저쪽에 앉고 싶은 심정인데. 근데 이제 어제 당 대표께서도 여기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쨌든 의견 수렴하실 거라고 하셨고 지금 우리 최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저는 이제 법안 소위에서 있던 것들에서 그대로 다 담아가지고 저는 애초에 기다렸던 만큼 또 저희가 추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당에서 이제 정책 어총이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사위원들도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뭐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서 얘기도 듣고 많은 이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아마 수기된 내용이 검찰 개혁의 진정한 방향대로 잘 가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믿습니다. 뭐 네. 국회에서 잘 논의되기를 믿는데 걱정이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 연판장 돌리고 뭐라고 또 준동할 때 항소 포기했다고 검사들. 네. 그럴 때 과거에 보안 수사권 그래도 좀 남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던 사람들 있죠. 당내에도 있고 당 바깥에도 있고 많이 있었어요. 네.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서 네. 혹은 민주당 소속원들 중에서. 근데 그렇게 준동하는 거 보면서 야 이것들은 진짜 안 되겠다. 어? 하나의 여지도 남기면 안 되겠다. 그거를 반드시 파고 들어와서도 이용할 거다라고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보안 수사권 얘기는 소멸된 거로 믿었거든. 아. 그 뒤로 또 다시 또 얘기하잖아. 아. 이게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옛날부터 공무원들 사이에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그 은어가 몇 개 있는데 개인과 관련해서는 쪽팔림은 순간이고 자리는 영원하다. 아부가 능사다라는 말을 개인적으로 하고요. 조직적으로 검찰이 했던 얘기는 뭐냐면 정권은 순간이고 검찰은 영원하다라는 말이었어요. 왜 그거를 위해서 이 사람들이 중단하고 포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게 그동안에 누려왔던 지네들의 혜택과 기득권이 얼만큼인데 돈으로 따져도 이게 얼마인데 그걸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는 이 당 안에 밖에서는 이번에 그 개정안 때문에 오히려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는 여론이 엄청 강해졌어요. 아,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제 지켜보자로 하셨던 분들도 이 안을 좀 보면서 안 되겠는데 보안 오히려 수사권은 시민들과 확실히- 당원들의 경각심이 확 올라왔어요. 네. 진짜. 그래서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얘기를 이제 꺼내면 더 몰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요거만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우리 네 분에게 다 공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찰 개혁 이슈는. 네. 죄송합니다. 그 중수청 뭐 예를 들어 뭐 경찰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중수청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이들의 이제 과잉 수사 같은 경우는 이제 구대 범죄를 수사하게 되면은 이들도 이제 견제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과잉 수사 같은 경우에는 공소청의 영장 청구권이나 기소권으로 견제가 됩니다. 과잉 수사는. 그러니까 요 얘기는 뭐 할 필요가 없어. 과잉 수사는 견제가 되고. 견제가 완전히 되지. 자, 그런데 중수청과 경찰의 부실 수사 문제가 남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할 때 덮어주는 경우 부실 수사. 네. 이거에 대한 견제.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킥스로 검찰이 들여다보면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견제를 보안 수사권으로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거든. 봉욱 뭐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부실 수사에 대한 견제는 어떤 제도로 막을 수가 있는 겁니까? 보안 수사로 그걸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의 구조를 그대로 전제로 했을 때에나 조금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경이 완전히 따로 놀고 우리가 더 높은데 갖고 와봐 내가 검사할게 네. 이런 발상이거든요 지금. 네. 근데 지금 우리가 설계하고 있었던 수사제도 형사사법제도의 변화는 기본적으로 정치검찰이 그 주어진 막강한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해왔던 그 나쁜 짓 이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자는 거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말아먹을 가능성이 있죠. 공소청이 말아먹는 거는 저기 공수처가 수사하면 되고요. 경찰이 말아먹는 거는 중수청이나 공소청이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견제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걸 보안 수사의 문제로 해결할 게 아니라 수사기관의 상호 감시 견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 이거니와 첫 번째 장치고. 또 하나 이게 기술적으로는 박은정 의원 얘기처럼 킥스를 처음부터 열어서 이거를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협조하고 협의하면서 가도록 하면 네. 거기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당연히 확 줄어들죠. 뭐 그렇겠죠. 지금은 검찰 몰래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말아먹는 거는 우리가 가서 바로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하는 건데 네. 경찰 몰래 할 수 없게 만들면 되잖아. 투명하게. 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대안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 중수청하고 국수본이 장기적으로 결탁할 수도 있어요.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면서 예를 들어 행안부 장관 밑에 있으니까 위험하네. 장관 이상민 같은 놈이 있으면 야 함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거 위험합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중요하고요. 네. 그 상황에서 지금 하나 제도적으로 바뀌는 거는 중수청의 수사관은 파면시킬 수 있죠.
검사는 징계제도에 파면 자체가 없었잖아요. 탄핵을 했어야 되잖아. 네. 근데 지금은 그게 가능하니까 징계제도로도 징계제도도 견제할 수 있고, 가능하고. 그다음에 감사원도 그간에는 수사 내용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수사 과정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권 침해나 나쁜 짓들 있잖아요. 그건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되거든. 권한이 있고. 근데 안 했거든요. 네. 쫄아가지고. 아, 그걸 해야 쫄아서? 됩니다. 예. 아. 감사원이 해야 되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사람들이 그냥 김건희 가방 때문에 알게 됐지 잘 몰랐는데 맞아요. 권익위원회도 기본적으로 부패 행위에 대한 감시와 조사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 우리나라에서 부패한 집단으로 따지면 검찰 능가할 데가 잘 없잖아. 네. 그런 권한들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죠 이제. 중수청 자체에 또 뭐 심의기관 뭐 이런 걸 하는 그렇죠. 도움 안 그것도 되나요? 심의 참여로 감시기구를 계속 두도록 또 돼 있고. 감시기구도 또 예, 있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개혁 이슈는 뭐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무비서관님 오늘 운이 참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간만에 오셨는데. 네, 간만에 오셨는데 우리 정무비서관님이니까 네. 그거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어제 민주당 대표한테도 제가 물어본 건데 뭐만 하면은 뭐 친명과 친청의 싸움이다. 이거 언론에서 정말-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알고 인식은 하고 계시죠. 제가 그렇게 기자들한테 제발 그런 프레임 좀 쓰지 말라고 얘기를 해도 다 그걸로 안 쓰던데. 먹혀요. 저는 안 먹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 임기 시작한 지 6개월에 네. 지지율이 뭐 55%, 60%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낮아. 예. 너무 80% 가야 되나요? 정무비서관님 그건 실망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낮아. 근데 이 와중에 뭐 친명, 친청 이런 단어가 나온다는 게 그게 맞습니까? 다 아주 친명이죠. 아비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비서관님 저는 네.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저들이 지금 소위 내란 옹호 세력이 자력으로 지금 뭔가 선거에 이기거나 지들이 뭔 권력을 잡을 가능성이 없어 지금. 예, 갈라치기 하는 거죠. 네,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갈라지는 근데 거예요. 왜 그게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언론들하고 것들이 함께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이것들이 처음에 시도했던 게 친문 친명이라고 해서 네. 갈라치기를 하려고 네,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안 먹히니까 이제 친명 친청이라고 하는 거야. 아니 민주주의 국가에서 약간의 생각의 차이가 있고 네. 속도의 차이는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프레임화 시켜서 친반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그런 갈라치기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보고요. 저는 지금 민주당 의원들 만나거나 지도부 만나면 다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이재명 정부의 네. 성공을 위해서 다 노력을 하고 고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에요. 너무 당연하지 그 속에서 무슨 우리가 친반이 있는지 네. 진짜 언론에 묻고 싶고 우리 매불쇼에서 앞장서서 앞으로 절대 그런 단어 쓰지 말자라고 네. 좀 캠페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만 하면 저한테 너 친청이구나. 제가 그 얘기를 매번 해요. 왜냐하면 예. 예를 들어서 그동안의 개파 정치는 있어 왔으니까 나는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근거가 있다면 저도 그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근데 대통령을 근거가 중심에 없어.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네. 친명이니 뭐 어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다른 말이 안 되는 다른 거죠. 지도자를 놓고 할 수 있다고 봐요. 네. 하지만 대통령을 탄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습니까 저희가 탄핵을 그러니까요. 극복하고 네. 정말 근데 그러면 촛불을 이어서 이렇게 우리가 혁명을 일으켰는데 근데 지금 집권하자 몇 개월 만에 그러니까요.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예. 개파를 나누는 그런 갈라치기에 우리가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네. 좀 명심해 주기를 꼭 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원 아닙니다. 재래식 언론들이 이런 걸로 여러 번 재미를 봤거든요. 네. 특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 대표 체제 때 대선 전에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뭐 언론들이 구분했잖아요. 뭐 네. 친 뭐 낙 뭐 해가지고 그때는 있었어 근데. 네, 실제로 그런 식으로 해서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있었어 그때는. 근데 지금은 왜 이런 프레임을 하느냐? 선거 앞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빌드업을 해놔야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천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좀 불거졌을 때 네. 언론들이 또 장난치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그런 빌드업 과정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귀한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갈라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진짜 갈라치기 질문입니다. 이해운 후보자. 이해운 후보자. 청와대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로 이해운 후보를 지명했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해왔는데 참으로 이 참 아이러니하게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그 통합을 이유로 이해운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그런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 네. 이석연 위원장이 네. 이해운 장관 후보자를 향해서 사퇴를 촉구했어.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 이혜훈 후보자의 청문회까지 지켜본다는 것이 국민을 피곤하게 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택하는 게 좋다. 야, 이거 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는 제가 이제 갈라치기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인사청문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도덕성 검증하고 정책 검증. 근데 저희는 이제 인청에 들어가서 정책 검증하기 전에 사전에 이제 지명을 하면은 도덕성 검증으로 너무 이게 논란이 많이 돼. 물론 도덕성이 중요하죠. 근데 인청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갖고 있는 정책과 비전, 그다음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판단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 법도 내고 제도 개선을 하려고 하는데 여야가 합의가 안 돼서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새겨 들을 필요가 있고 또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은 인사청문회 원래 취지가 네. 비전과 정책을 한번 들어보자는 게 청문회의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저는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가 왜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하려고 하는지 네. 그리고 갖고 있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의 비전이 무엇인지 네. 라는 정도는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네. 어쨌든 정치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네. 계속 뭐 주시는 하긴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그런 또 과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네. 아, 요건 아주 명확하게 입장을 밝혀주셨네요. 네. 제가 언제 뭐. 근데 지금 보도를 보니까 그 김재경 의원하고 또 최구식 전 의원이 저희 당에 입당을 입당했어요. 하셨어요. 네. 예, 그거 엄청나게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경상도면은 국민의힘, 호남이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구도가 이제 많이 깨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물론 인물 한 분 한 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한 사람 A라는 사람에 대해서 B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 평가를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약간의 부족함은 있지만 전체 크게 네. 국민 통합적 행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네. 좀 봐주시고 박수도 한번 쳐주시고 네. 또 용기를 주시고 네. 또 더 좋은 분이 있으면 또 추천도 해주시고 네. 또 그런 과정도 필요하지 않느냐 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 다음 출연자분이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우리 비서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나눌까 하는데요. 네, 예. 비서관님은 혹시 지금 출마 계획이 있나요? 그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던데 저한테 비서관님. 물어보지 않고 막 그러시네요. 아, 뺄까요 그러면? 그래서 말도 안 했는데 계속 1등하고 있구만. 아니, 그 1등 하던데 뺍니다 1등. 그러면 저희 쪽에서는. 성남시장 그 여론조사가 계속 1등이더라고. 뺍니다. 지금 공무원이시니까 매우 위험하니까. 그러십니까? 아니. 성북시장인 것 같은데. 성북시장. 검색해 보겠습니다. 성북시가 있는지.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비서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김병욱 비서관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